최근에 지인의 권유로 저녁마다 달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30분씩 5km 내외를 뛰는 것 같은데요. 운동을 안 하며 살았던 저에게 30분 달리기는 결코 쉽지 않고 몸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군요.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뛸 것을 생각하니 진짜 귀찮고 포기하고 싶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달리기에 조금씩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독되는 느낌? 그래서 며칠이나 했냐고요? 이제 한 달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도 달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기획에서부터 대본, 촬영, 녹음, 편집 작업까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이 일련의 루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마치 습관처럼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 채널의 구독자는 6만 5천 명이고 동영상은 340개. 이걸 혼자서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영상 작업이 쉽게 느껴지느냐?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전반적인 프로세서가 입력된 관계로 작업 속도와 조회수가 나오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다고나 할까요? 말로 설명드리기가 몹시 힘들지만 여튼 영상에 대한 센스가 생겨서 보다 조금 수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길은 몹시 험하고도 힘든데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0명과 4000시간 돌파가 되어야 수익금을 나눠주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비를 모두 처분하고 그만두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봐왔습니다. 당근을 뒤져봐도 장비 판다는 글이 진짜 많죠.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채널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1년 이상 유튜브를 위해 봉사하라 입니다.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 돈이 팍팍 벌릴 것 같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상의 개수와 구독자 수에 따라 노출 횟수를 조정하기 때문인데요. UFO를 촬영한 것이나 유명인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폭발적인 조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건데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영상을 올리되 동일한 주제를 다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쪽을 했다가 영화 리뷰를 한다든지 동물 컨텐츠를 다루는 것은 구독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행동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주제로 적어도 일주일에 1개 이상의 컨텐츠를 끊임없이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알고리즘이 알아서 구독자를 끌고 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 경험상 그 기간은 1년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8분 이상의 영상을 제작하라 입니다. 유튜브에서 갑자기 채널이 성장하게 하는 동력은 하나의 영상이 대박을 터뜨리는 것인데요. 저도 작년 초에 만든 안 쓰는 컴퓨터 그냥 버리면 땅치고 후회합니다가 초대박 히트를 쳐서 채널 성장에 큰 동력이 되었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고 구독자는 2만 3천 명, 수익금은 8,800불로 한화 1,100만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일명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8분 52초짜리 영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8분이 넘어야 영상 중간에 임의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유튜브도 좀 더 많은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영상을 띄워준다는 거죠. 제가 만든 영상 중 100만 조회수를 넘어가는 영상 3개와 10만 이상 조회수의 대부분은 8분 이상인 것을 볼 때 확실히 8분 이상의 영상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분 미만 영상들도 초대박 히트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중적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라. 대중들은 재미없는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부터 흥미가 떨어지고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은 클릭을 안 하죠. 저는 전자제품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컨텐츠인데요. 사실 수리는 재미있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하죠.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대중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한 수리 노하우를 너무 오픈하게 되면 업계로부터 매장당할 수 있어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고물상에 가서 버려진 가전제품을 가져와서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장에 버려진 TV를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 쓰는 공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소정의 홍보비나 물품을 지원받아 광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본업으로 삼는 전자제품 수리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게 되고 앞서 말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데, 그 이유는 전문적인 전자제품 수리 과정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번째로, 혼자 만들어라. 저는 영상을 혼자 만듭니다. 물론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만들어야 빠르고 독창적이고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함께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게 생각보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추가 비용 없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지 않았다면 금방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끌어왔던 노하우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제 방법이 꼭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냐고요? 네, 상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그달의 수익금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입금을 해준다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근 2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하면서 몸으로 일하는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수입이 생겨본 적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월세를 받는다든지 금융이자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로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 그달에 필요한 재정을 채울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여행을 가지도 못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달 유튜브로부터 100만원 이상 따박따박 입금이 들어오니 정말 너무 행복하고 밤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